그래서 오늘은 7장을 이걸 마저 다 끝내고 8장은 뭐 다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8장. 그래서 주요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서 최소한 몇몇 개 뭐 어떠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피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본 거냐 하면은 뭐 혈관, 모세 혈관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제 산소와 노폐물이 서로 맞교환되고 이렇게 된 그런 것까지 보고 각 혈액 성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잡다하게 봤잖아요. 그런데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말썽을 피우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산소를 운반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적혈구에서 그 뭐 때문에 어떻게 적혈구가 무슨 용빼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산소를 운반하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이건 누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것을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좀 어떻게 좀 해봐. 그 혈액이 붉은 피, 피 끓는 붉은 피, 정렬의 붉은 피. 근데 피는 왜 빨간색일까 하필이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그 히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했을 때 철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철이온.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거 녹슨 자전거나 무슨 같은 거 빨갛잖아요. 이게 그게 전부 산소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녹이 쓴다는 얘기가. 그래서는 산소와 결합을 처리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철분이 어디에 들어가길래? 는 요드가 우리 갑상선 호르몬에 요드가 딱 부착이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많은 효소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때는 결정적으로 활용점정을 찍는 무슨 이런 이온들이 그걸 이제 통째서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온들이 딱 부착이 돼야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그게.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 퉁퉁한 그런 그래서 이름이 글로빈인 거죠. 글로빈이라는 건 동글동글한 이제 글로브라고 지구를 글로브라고 그러죠. 지구 본질. 그래서 둥글다는 그런 뜻이에요. 헤모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헤모가 뭐냐면은 요 철분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서 산소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중심 부분에 요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햄이라고 한국말로는 한자로 썼는데 힘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게 단백질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뭉쳐가지고서 헤모글로빈이 우리 겸상적혈구 그 병 얘기할 때 헤모글로빈 구조 네 개가 이렇게 붙여서 된다는 거 얘기를 했었죠. 기억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부위마다 이걸 이제 소단위체라고 하는데 요 네 개 각각 독립적인 단백질 이 체인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헤모글로빈이라는 그러면 이제 산소가 네 개가 딱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냐. 한 개가 네 분자의 산소를 끌고 가는 건데 산소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와서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역할이 집게처럼 힘의 역할은 뭐냐면 왜 힘이 여기 딱 붙어야 되냐면 집게처럼 철분을 딱 여기다 갖다 묶어 줄 수가 있네. 그 철분이 있어야 아이언이라고 철이 있어야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딱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철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화학물질 힘이 요게 이렇게 화학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야 뭐 전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이상하게 뭐 벌집 모양으로 생긴 이상한 화학물질 요 중심부에 요게 Fe라고 하는 게 요게 철이잖아요. 이거. 철이 이렇게 마치 꽉 꽁꽁 묶여 가지고서 사지가 능지처참 당하기 직전에 어떤 끔찍한 상상을 또 하고 있네. 완전 이상해 나는 되겠어. 그 철분이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철분이 산소 여기 O2 여기 있죠? 산소하고 철분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요 철분이 여기 있어야 산소가 헤모글로빈이 뭐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 지가? 그래서 결국 요게 있어야 산소를 끌고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완성된 후에 요 힘이라고 하는 요 화학 물질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탁 찰싹 붙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제 기능을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산소를 고정을 해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러한 결합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제 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킬레이션 요법. 이 원래 그리스어에서 이 개가 이렇게 집게처럼 딱딱 찝는 이런 작용을 히랍 이 어원에서 그렇게 나온 말인데 여기 그래서 한국말로는 킬레이션이라고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이렇게 집게처럼 딱 부착해서 찝어낸다라는 뜻이 킬레이션, 킬레이트 동사가 그렇게 되는 거고 명사형이 킬레이션이고 그런데 이제 모글로빈 어머나 이렇게 헤모글로빈은 그래서 단백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그란 단백질이라고 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인데 헤모글로빈하고 단백질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들이 이제 다른 생명계에서 마구 보인단 말이죠. 피를 돌리지 않는 그런 생명계나 또는 피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예를 들어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여기 레그라는 히모글로빈 앞에 레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뭐야 이건 히모글로빈 다리에 있나? 그게 아니고 콩과 식물들 있잖아요. 땅콩, 완두콩, 무슨 콩 모든 콩들은 뭐죠? 그들은 질소 비료를 안 줘도 그냥 막 자라거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소를 공중에서 끌어당겨서 이걸 질소 고정 식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은 그냥 모래밭에다 딱 키워놓고 비료 안 주고 해도 지 혼자 잘 자라나는 식물. 걔네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뿌리에다 이상한 혹을 만들어 가지고서 박테리아들을 세균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집합소예요. 뿌리 혹이라고. 거기에 세균들이 뜩 들어와서 그 세균들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대기에 있는 질소를 딱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식물들은 아주 이득이잖아요. 엄청 이득이잖아요. 내가 그 앞에 무슨 접도를 붙이지는 않겠지만 엄청 이득. 그런데 그럼 뭐지? 그 얘네들은 이 세균들은 공짜로 해주나?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밥 줄게, 밥. 식물이 광합성한 이 광합성 산물, 이 탄수화물을 주고 이 세균들은 그래 그럼 너는 질소 먹어라 하고 이렇게 공생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까칠한 친구들은 질소 고정을 하는 세균들이 산소가 있으면은 절대 아니야 안 해 그러고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산소가 절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콩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레그 히모글로빈이야. 왜 레그냐? 걔네들이 학명이 그 콩과라고 하는 것들 레듐이라고 하거든. LEG. 그래서 이것을 레듐에 있는 히모글로빈이라고 해서 레그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은 내가 안 나와. 여기 있네. 얘네들. 이 뿌리 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반으로 잘랐을 때 마치 이게 뭐지? 석류야? 수박이야? 안이 뻘겋잖아요, 이거. 우리의 피처럼 똑같은 뭐 히모글로빈하고 똑같아요, 이게 단백질이. 그래서 산소를 딱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 형태의 렉 히모글로빈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반대로 역할을 하는 거지. 식물들한테 그 세균들한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세균들 주변에 산소를 전부 뺏어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산소에 의해서 이 세균님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산소를 그런 식으로 운반을 하는 기능을 식물에서 수행하는 친구가 당연히 힘을 가지고 있겠지. 힘 그룹 좀 전에 본 이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 렉 히모글로빈 산소를 이렇게 운반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헤모사이아닌 히모시아닌이라고 한국말로 하는 요것은 갑각류들 개라든가 무슨 하는 그런 바닷속에 사는 그런 동물이라고 꼭 굳이 하기도 좀 동물은 동물이지 들이 그들의 혈액 안에 있는 산소 운반. 근데 얘네들은 왜 안 빨갛고 이렇게 푸르둥둥하지? 이 안에 철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요 헤모글로빈과 아주 비슷한 그런 단백질인데 이 안에 그 철분이 중간에 딱 들어간 게 아니라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구리도 역시 산소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면 파란 색깔로 화학 빛깔을 지고 화학 실험들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미네랄들이 어떤 반응을 할 때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들의 피는 펄해요. 그래서 저기 뭐냐 프레디터 영화 슈와르츠네거가 나오는 그 프레디터 영화에서 그 외계인들이 나와서 막 할 때 총을 팡팡 쏘면 피가 튀는데 퍼런 피가 펑펑 튀어나와.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지. 걔네들의 피는 이런 식으로 헤모시아닌 계통의 그런 단백질이 이렇게 산소를 운반한다라는. 엽록소가 갑자기 왜 나오지? 엽록소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 식물에서 광합성을 할 때 지금 필요한 빛을 탁탁 이 빛의 에너지를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엽록소잖아요. 여기 단백질이라고도 하기는 뭐고 화학물질인데 엽록소가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엽록소의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엽록소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아요? 얘 뭐야 얘? 아까 보여드린 힘하고 완전히 100%는 아닌데 뭐가 다르냐? 여기에 철 대신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거죠. 요것뿐이에요. 바로 힘의 바로 그 주요 부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철 대신에 너 철 나가고 마그네슘 들어와. 그럼 얘는 산소를 찝는 게 아니라 빛을 찝어버리네. 자, 이 세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들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하나 전부 다 외워서 자 여러분 많이 축적하고 나가세요. 어딜? 미팅? 그 얘기일까? 뭘까? 이러한 사실을 밀어볼 때 이건 뭐지? 힘이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지금 본 사안의 근간에는 전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지? 바로 힘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나 어떤 동물들, 많은 동물들, 포유동물 같은 그런 동물들 경우에는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떤 단백질에다 딱 붙여놓고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의 혈액에서 산소 공급을 하는 데 쓰이고, 저쪽 갑각류 같은 동물들은 요거를 살짝 변종시켜서 구리가 들어가게 하자고서 피는 피인데 퍼런 피 좋잖아 하고 색깔 더 이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식물은 그냥 갑자기 이걸 이상하게 또 변종을 시켜갖고서 빛을 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하고, 또 어떤 다른 식물은 이것을 또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산소를 이제 운반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하고. 이게 뭐지? 예? 태초에 힘은 있었는데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힘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었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이 딱 보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쓰면 나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한 진화의 방식이 지금 이대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똑같은 토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환경 처지에 맞게 사용을 해놓은 그 증거가 여기에도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킬레이션이 한때 뜬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강남에 가면 일부 이 병원에서 가면은 이거 한번 받아보시죠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5, 6년 전?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 신문에도 날 정도로 막 이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혈액 정화요법이 신문에 나와서 이것이 청춘을 돌려준다. 이거 제일 쥐약이라고 얘기했잖아. 회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찍소리 못하고 그냥 막 주머니를 열고 막 전부 돈을 번단 말이야. 그 좋은 걸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난 사람들이 지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소리만 들으면 완전히 마약에 꽂힌 듯이 무조건 전부 돈을 내는 바로 그 청춘을. 그래서 이게 진짜 조선일보 2011년도 얘기구나. 이거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딱 기사가 나온 거를 보고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캡처를 해서 쓰는 건데, 피곤하시죠? 영 요즘 몸이 좀 아니시죠?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 무슨 효소식품과 똑같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혈액은 중요하다. 웬만한 사실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살짝 거의 팩트, 한 80% 팩트 플러스 20% 가짜를 딱 집어넣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최근에 있는 킬레이션 요법, 혈관 청소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서
동맥경화, 뭐 동맥경화를 해결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그다음에 뭐 중금속, 딱 여기서 맞는 거 딱 하나는 중금속이에요. 킬레이션 요법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쓰여진 것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유 먹고 죽자, 농약 대신에 보니까 수은밖에 없네, 먹어버리자라고 한다든가, 무슨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중금속 납이나 수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오염이 됐을 때 혈액 안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기 전에 응급실에 가서 뭘 해야 될까? 혈액에다가 이것을 집어넣는 킬레이션 요법으로. 그래서 킬레이션을 가장 잘 시키는 이 물질, 화학 물질 하나가 EDTA라고 하는 아주 싸구려 화학 물질인데, 그게 바로 이런 중금속들을 탁탁탁탁 찝어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혈액에서 씻어서 이제 배출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위급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요법이에요. EDTA를 요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EDTA를 혈액에다 주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EDTA만 넣기 뭐하니까 알부민도 좀 넣고 뭐 비타민도 좀 넣고 그러면서 한 50만 원 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까지 치료한다는 뭐 헛소리를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우리 아직 안 봤구나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로 치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EDTA가 주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혈액 안에 있는 중금속만 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갔어 이거? 이러고 봐야 되네. 얘가 갑자기 그래서 저 EDTA 뭐 항산화 비타민을 넣고 미네랄 약물을 하면 수액을 해서 뭐 전부 효과를 가져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킬레이션 치료는 이제 혈액 속 중금속 오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런데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EDTA가 이게 그것을 킬레이션 시키는 그 원리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얘기로 원자가 2가짜리,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자가 2가짜리 Mg2 플러스 Fe2 플러스 칼슘 E 플러스, 걔네들이 전부 원자가 2가짜리 이온들이거든. 걔네들을, 양이온들을 전부 다 똑같이 납 Pb2 플러스, 그다음에 수은 전부 2 플러스, 전부 다 그런 중금속들도 카드뮴 2 플러스, 우리가 그렇게 떨고 있는 카드뮴, 납, 무슨 뭐 수은 같은 것들도 전부 이런 2가짜리 양이온들하고 똑같은 이 원자가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나쁜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오면 이 중요한 우리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건데, 그래서 독이 되는 것이고, EDTA를 혈액에다 전부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지금 막 일부러 농축이 된 수은을 지금 마셔버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혈액에다가 EDTA가 원액인 거의 그걸 넣어버리면 혈액에서 뭘 씻어낼까? 전부 혈액의 주성분은 좀 철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마그네슘, 칼슘도 혈액에서 돌고 있는데, 항상성 유지, 혈액에 있는 칼슘 항상성 유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만큼 칼슘이 중요한 그런 것들 전부 샥 쓸어낸다는 얘기, EDTA.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특히 철분, 혈액에서 철분이 없어지면 혈액에서 우리가 못 낸다고 다 잘 알고 있지? 철분이 부족하면 뭐가 돼? 그래서 철분 보충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 빈혈 되잖아, 빈혈. 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돼? 헤모글로빈이 있어봤자 철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마치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요도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런 게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놔주면 어떡하란 얘기야. 이거 일단 혈액 내 콜레스테롤 정화시킬 능력은 전혀 제로 없는 거고, EDTA는 그런 사기. 그다음에 가장 잠재적인 위험요법은 바로 EDTA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한 아연, 철분, 마그네슘, 칼슘 전부 다 킬레이션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이것을, 그런데 막 의사들이 그런 것을 돈이 좀 되니까 쏠쏠하게 한번 가서 4-50만 원씩 내고 그냥 맞아버리면, 한번 좀 맞아봐, 그러니까 하는 건데,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뭐 친구 교수를 통해 내가 이걸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소위 말해서
이런 비속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되지 방송 막 했는데 그랬더니 뭐 들리는 얘기가 자기들도 그건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철이나 뭐 그런 거를 듬뿍 넣은 다음에 EDTL을 넣는다. 어?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분 실려 나가는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철분 왕창 넣고 그래서 참나 무슨 뭐 콩지 항아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과학의 어떠한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시중 세상에서 돌고 도는 여러 가지 잡다한 뭐 유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건 아닌데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고 거기에 쓸데없이 현혹돼서 효소식품이라는 것도 그랬죠. 이건 뭐 이런 킬레이션 혈액 정화요법도 그랬죠. 그다음에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은 무슨 뭐 피부가 돼지껍질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진짜 이런 일반적인 아주 초보적인 생물학 수준에서 그것만 제대로 원리를 잊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들 다 어디 가서 배운 건 맞는데 그냥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적혈구가 이렇게 천천히 나가서 면역계를 어떻게 들어가지? 적혈구를 이제 만드는 이거 역시 항상성의 방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적당하게 만들어야지. 적혈구가 무조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몸 안에 돌고 있는 적혈구 수가 너무 많다고 무조건 해서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거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것을 마치 지난 시간에 봤던 칼슘이라든가 무슨 뭐 당이라든가 뭐 하는 것을 적당하게 조절하듯이 이거 역시 딱 이렇게 유지를 하거든요.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 일단 어디 뭐 높은 데 가서 경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남아공 올림픽 월드컵이 열린다 하면 대표 선수들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오스트리아로 날아가잖아. 한 뭐 2, 3주 전에 오스트리아 날아가서 거기서 전지 훈련 하잖아.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스 남아공이 그렇게 높다며 고도가. 왜 그럴까? 이거 뭐 하자는 짓이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높은 데서는 산소가 부족한 데서는 헥헥거리잖아. 뛰잖아. 근데 현지인들은 안 헥헥거릴 거 아니야. 적응이 돼. 왜 얘네들은 적응이 됐지 도대체? 니들은 뭔데? 그럼 우리도 가서 적응을 하자는 얘기인데 아니 2, 3주 전에 가서 뭘 적응을 해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자는 얘기잖아.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고산지에 미리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항상성 기작이거든요. 이 호르몬 이름이 EPO라고 풀네임은 이리스로포이에틴 적혈구가 영어로 레드 블러드 셀이라고 쉽게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무슨 한국말이 있는데 한자어로 이상하게 어렵게 쓰는 말들이 많듯이 적혈구를 괜히 뭐 돌려서 괜히 고상한 척 쓰는 아니 이리스로사이트거든요. 이렇게 적혈구 영어로. 그래서 이리스로포이에틴 적혈구 생성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적혈구. EPO라고 해서 이거는 병원 가서 간호원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 알아요. 간호원들 쉽게 EPO, 에포 그러면서 막 왜냐면 이거 매우 중요한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 그림을 보면 골수와 콩팥 어느 쪽? 콩팥. 콩팥도 그러니까 분비샘이네 일종의.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요 EPO가 어디를 따라 가지고 가서 이동을 할까? 호르몬이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어디에 도착해? 골수가 그러니까 표적 세포네. 그렇죠? 여기 왜 들어가는 거지? 골수 안에 뭐가 있느냐? 골수 안에 우리의 혈액 세포를 전부 만들어내는 그 진짜 줄기 세포가 골수에 살거든요. 그 뼈 속에 그 딱딱한 뼈 속에도 얘네들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희한하지 않아요? 혈액 세포는 말랑말랑하고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데 왜 굳이 그 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것도. 왜
혈액 세포들을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를 다 위시해서 이 모든 혈액 세포를 만드는 그 줄기 세포는 골수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적혈구도 그렇고 백혈구도 만들어지고서 밖으로 방출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줄기 세포는 혈액 세포를 만드는 줄기 세포는 골수 안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바다 식물들 물고기 같은 걸 보면 안 그래. 물고기는 골수라는 게 없잖아. 뭐 뼈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골수라는 건 없거든. 씹어봐도 그 안에 뭐 물고기 뼈 씹어봤자 그 안에 뭐 없잖아. 고래뼈가 아닌 다음에야. 고래는 포유동물이니까 그런 건데 물고기들은 신장에서 콩팥에서 그거는 일리가 있잖아. 연결이 되는 혈관과 연결이 되는 콩팥에서 이 줄기세포들이 있거든. 근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됐을까? 우리와 물고기들은 뭐가 다르지? 걔네들은 물속에 살고 우리는 육지에 살고 그 환경이 뭐가 다른데? 아가미는 아가미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물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제 올라왔지? 옛날에 올라왔잖아. 옛날에. 그때 어떻게 돼서 무엇이 중요했다고 해야지? 1학기 중간고사 전 얘기지만 산소가 왜 그래졌지? 오존층이 생겨서 보호를 해줘서 그랬다니. 그거 없이는 물속에서 못 올라왔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얘네들도. 자외선. 그 엄청난 자외선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외선들이 이 조혈모 줄기세포를 조혈모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을 때리면 걔네들이 어떻게 돼? 돌연변이 생기겠지? 그럼 모든 육지 동물들은 전부 백혈병 이러고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진화가죠. 그거 어떻게 알았지? 무슨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개구리가 올챙이 쪽에는 얘네들이 밖에 그 줄기세포가 밖에 있다가 개구리로 변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골수 안으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 바깥으로 육지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보호 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정보. 어쨌든 괜히 사설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골수에서 이렇게 요 EPO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골수에다가 그러면 이 적혈구를 만드는 그 줄기세포가 이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그러면 만들고 있다가 이 적혈구는 사실 수명이 2,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수명을 다하면 요 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부 분해가 돼서 나머지 이제 쓸만한 건 다시 재생하고 리사이클 시켜서 다시 그래서 요 사이클을 도는데 중요한 점은 바로 요 호르몬이 그것을 적혈구를 만들게 이렇게 촉진하는 그 호르몬이라는 얘기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호르몬의 활성은 누구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산소. 이 모든 생물학의 그림에서 뾰족한 화살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촉진을 시킨다는 얘기고 요 뭉툭한 화살표는 억제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하고 하이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산소가 뭐 어째? 산소가 농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돼? EPO를 활성을 촉진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서 막 목을 졸라대는 거지. 그 줄기세포를 가서 뭐 빨리 만들어, 적혈구 만들어 하고 산소가 농도가 낮을 때는 이거하고 아까 고산지 적응 훈련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겠어요? 가면 산소가 희박해져.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다. 빨리 적혈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적혈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운동할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대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 적혈구 근데 산소가 없는데 저기 적혈구가 많아지면 없는 산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나? 최소한 우리 몸에서는 그렇지. 적더라도 적은 양이 훨씬 적은 양이지만 그것들을 가져오는 뺏어오는 적혈구들이 훨씬 더 양이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적더라도 훨씬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산소를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산소를 가져오는
이 운반체라도 많이 만들자 해서 적혈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산소가 부족할 때. 아주 잘 짜여진 플랜이지. 예. 그것이 산소 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딱 조절을 받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기가 막힌 플랜인데,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항상성 기작으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가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왜? 산소 농도가 이제 몸 안에서 훨씬 많아지면 그 활동에 의해서 적혈구들이 마구 훨씬 많아져서 돌아다니면 이제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산소가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감지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도로 올라갔다가 체크상 내려가게 되는. 자, 이제 그만 EPO의 활성을 이제 높은 고농도의 산소는 이것을 저하시키게 되죠. 억제. 그럼 이게 스탑이 되겠지? 이거 왔다. 어쨌든 그 고산지 적응 훈련에 관한 한 바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적혈구를 늘려서 적혈구가 늘어나면 이렇게 산소가 훨씬 더 풍부하게 공급이 되니까 뛰기 좋은 거지. 평상시에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EPO라는 호르몬을 만약 외부에서 주입을 만약 시킨다면은,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도 아니고 이런 평지에서 우리가 혹시 호기심에 EPO를 한번 넣어볼까 하고 EPO를 내가 만들 수가 있다면,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이 가빠져? 담배 끊는 것 같은 효과를 보는 거지. 슈퍼맨 되는 거예요. 담배 끊는 것 같은 효과라는 건 농담이고, 나의 경험담이고, 그건 실제.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적혈구에 많아짐으로써 해서 산소의 공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한 산소 공급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많아지게 되면 특히 어떠한 종목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육상이라든가 뭐 축구도 물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육상, 수영, 사이클, 특히 그렇게 막 고강도의 지구력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겠지. 엄청난 이득이 저기 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군가가 이미 EPO 만들기 쉬워. 만들어가지고서 복용을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금메달도 따고 막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럼 완전히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데. 그런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어디 뭐가 있다면 그냥 가서 무조건 그 이득 보려고 하는 그. 그래서 어쨌든 자 일단 요 APO라는 요 호르몬, 이리스로포이틴이라는 것은 요 골수를 표적 세포에서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산소 농도에서 활성 조절한다는 그런 얘기고, 요것이 요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일부 운동 선수들은 요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된 버전의 약물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지. 이런 사람들 본 적 없죠, 여러분들은? 랜스 암스트롱 같은 정도는 혹시 알 수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철인 3종 경기에서 뭐 암까지 걸렸는데 회복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 의심해서 너 이거 했지 계속 물어봐도 계속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서 그래 했다 어쩔래 하고 인생 종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제다 존스라고 하는 이 펄스 네임 맨날 까먹는데 이거 봐 이거. 이 친구는 90년대에 완전히 미국을 풍미하던 그 육상 스타였어요. 우리나라의 김연아 정도의 인기를 누리던. 나갔다 하면 금메달, 어디 나갔다 하면 육상 금메달 3-4개를 후루룩 쓸어오고 한 3-4년 동안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했더라, EPO.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미디어에서.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고, 이러한 요 EPO 계통 약물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도핑 테스트.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약물을 검사하는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게 바로 요 EPO 계통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많이 유혹이 생기니까 많이들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확실한 효과가 있고,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쓰면, 물론 운동선수들이 이런 거 하면 일단은 이것이 불공정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공정 불공정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심리 건강에 대해서 잘 안 좋은 거예요. 왜? 혈액에 엄청나게 과도하게 혈액에 이 적혈구수가 증가하면 무조건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혈액이 응고가 잘 돼.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는 훨씬 더 가서 나아가서 피가 더 진하면 훨씬 더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피가 진하다는 얘기는 적혈구의 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적혈구의 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훨씬 더 끈적끈적한 피, 더 잘 굳어지는 피,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혈액 응고가 되면은 혈액 응고가 잘 되면 뭐냐면 전부 이쪽에 동맥경화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래서 뇌졸중, 심장병들이 결국 전부 다 이것이 동맥경화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본적인 그 사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둘 다 곧바로 즉사할 수 있는 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혈액 응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혈액 응고는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가진 그림은 요거 갖고 같은 버전이구나. 잘 됐네. 이런 방식에 의해서 혈액 응고. 요 그림은 실제적인 혈액 응고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구멍이 난 바지나 뭐 그런 데를 실로 막 촘촘하게 꿰매 가지고서 이렇게 막아버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쌓여 있는 요것들이 어떤 단백질들이 의해서 여기 있는 파이브린, 한국말로 여기가 뭐? 피브린? 어디서 들었지? 피브린? 피브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 가물가물할 텐데? 피브린? 아니야 전혀? 꿈에서 헛것을 봤나? 피브리노겐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어요? 에이 뭐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저기 있었잖아. 저기 혈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단백질 중에 하나가 혈장의 단백질, 하나가 피브리노겐, 또 하나는 면역 글로불린, 또 하나는 뭐 알부민, 세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브리노겐이 뭐라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데 이 비활성화된 상태의 단백질이라고. 활성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 피브린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피브린이 지금 이게 쫙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응고를 다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피가 안 나온다는, 빨간 피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요 빨간 적혈구들이 더 이상 못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상처 부위를 그렇게 막아놓고, 하지만 이것은 임시 땜빵이지. 이렇게 막아놓으면 제대로 된 이제 복구 팀들이 와가지고 여기 구멍이 난 부분 이 조직들을 전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을 시키면 완전히 이제 완성껏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하는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처음에 여기서 구멍이 났어.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이걸 누가 감지를 할까? 여기 구멍 뚫렸어 라고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이 있고 뇌가 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뭐 알지만 그도저도 아무것도 없는 이 혈관이 자기가 어디가 구멍이 났다는 걸 어떻게 알 거야. 이걸 구멍이 났다는 걸 알고 혈액 응고 반응을 이제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시작을 하는 친구가 바로 이 혈소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소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혈소판. 저기 있었던 이상한 세포였잖아. 이거 뭐지? 비듬 같은 세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껍질. 얘네들이 혈액 응고에 사실은 처음으로 투입이 되는 전위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들이 먼저 이걸 탐지를 해요. 여기 구멍 났네? 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탐지를 하지 이걸? 무슨 용변을 가지고 있다고 얘네들이? 그리고 탐지를 한 다음에 신호를 보내지 얘네들이. 여기 상황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이 혈소판의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응고인자들, 최종적으로 이제 피브린들이 쫙 달려와서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건데, 일단은 궁금한 것이, 나만 궁금한가? 혈소판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구멍을 난 것을 알까 하는 얘기죠. 여기서 짠 하고, 요 플레이틀릿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게 혈소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커넥티브 티슈라고 바깥에, 커넥티브 티슈가 뭐예요? 영어로 결합 조직이거든. 자, 그럼 혈관을 다시 돌아가서, 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혈관으로 돌아가서,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에 혈관을 싸고 있는 요 세포는 뭐라고 그랬지?
뭐 이상한 이름이었잖아. 피 뭐 어쩌고 그랬잖아. 상피세포도 아닌 것이 내피세포라고 하는 거지. 상피세포 일종인. 이게 바로 혈관을 만드는 껍질이란 말이야. 그 바깥쪽에 뭐가 있지? 혈관을 수축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근육이 있어야지. 어떤 근육? 평활근이었지. 이거. 평활근 바깥쪽에 뭐가 있었지? 결합 조직이 이렇게 있어. 그런 방식으로 언제나 돼 있단 말이에요. 혈관, 요거 내피세포, 그다음에 평활근 바깥쪽에 결합 조직. 이렇게. 근데 결합 조직은 중간에 이제 완충 지역 이제 채워주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만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돼지 껍질. 콜라겐. 콜라겐 같은 거 어디다 누가 만들어서 던지나 밖으로 결합 조직 세포들이 만들어서 던지거든. 그럼 그 콜라겐들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결합 조직 근처에 지금 평활근과 결합 조직 사이에 콜라겐들이 신축성을 제공하면서 그냥 즐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라겐들이. 그런데 잘렸어 이렇게. 상처가 있는다는 얘기는 이걸 다 뚫고 들어가는 거지. 결합 조직과 평활근과 혈관을 이제 다 뚫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 혈관에 구멍이 딱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혈소판들이 돌고 다니는데 갑자기 콜라겐이 보이는 거야. 혈소판들은 표면에 콜라겐을 딱딱 집어낼 수 있는 이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어. 희한하게. 그래서 콜라겐이 딱 잡혀.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지금. 네가 좀 저 위에 있어야 될 애가 왜 여기 떨어져 있어? 콜라겐이. 그럼 이게 딱 잡히면 얘네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강강수월래를 만들어. 혈소판들이 전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임시 땜빵을 그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호를 막 보내는 거지. 야야야 여기 콜라겐 나타났다 오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이러한 신호들이 화살표 2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몇 단계의 화살표들이 지금 마구 신호를 보는 요 몇 단계의 신호 화살표들이 여기에 결여가 되면은 혈유병이 생기는 그 러시아를 혁명으로 일으키게 만든 그 유명한 혈유병. 유럽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전부 요절하게 만드는 혈유병.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이 혈유병이 걸렸기 때문에 혈유병이라는 얘기는 바로 피가 응고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있는 요것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해도 또 다른 한쪽에 유전자가 유전자가 정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딱 X 염색체를 받을 때 남자는 분명히 이걸 하나를 엄마한테서 받는단 말이야. 진짜 빅토리아 여왕이 제일 처음에 그것을 보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애꿎은 자기 손자들이 유럽에 퍼져 있는 모든 나라의 왕자들, 무슨 스페인 왕자라든가 무슨 그 손자들이 전부 근데 그들은 딱 그 X 염색체를 물려받는 순간 없잖아. Y 염색체 하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지. 이들은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다가 살짝 찰과성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죽어버리고 혈액이 안 멎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됐었어요. 유럽의 여러 왕자들이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태자까지. 또 빅토리아의 사실 손자야 저 밑에. 그래서 그 마지막 러시아의 황제가 자기의 아들이 황태자가 혈우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서 우리나라 요즘 최순실 같은 사람 불러들여가지고서 막 정세를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 아들한테만 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돼가지고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잘도 삼천포로 빠진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딱 결여가 되면은 응고가 안 돼서 혈우병이 걸리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왜 이런 단계를 거치느냐? 얘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얘가 지금 요게 프로트롬빈이라고 돼 있잖아요. 프로트롬빈. 프로라는 얘기는 그 전 단계라는 얘기예요. 왜지? 머리가 하나 동강 날라갔지? 잘리면 이제 활성화된 효소예요. 얘는. 트롬빈이라는 친구는 효소. 단백질을 절단시키는 효소야.
단백질을 함부로 가서 절단시키는 효소니까 마음대로 활성을 있게 놔두면 아무데나 가서 막 잘라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 하고 여기다 이렇게 비활성화된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드디어 이제 화살표, 여기가 두꺼운 화살표가 여기 왔죠, 드디어. 그러면 얘가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 트롬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을 한다고? 피브리노겐이 여기 있지? 비활성화된 상태지, 여기. 얘를 땅 치면 잘려나가면서 피브린이 되지. 얘가 바로 이제 활성화된 상태, 혈액은. 그럼 얘는 이제 마구 응고를 시킬 수 있는 활성화된 형태의 단백질이 효소가 되는 거죠. 가서 상처 부위에 가서 마구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상황 끝.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이 완전히 다 끝났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이 팀들이 피해 복구 팀들이 가서 이걸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 얘네들 어쩔 거 아니죠? 이거 하려면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 녹여야지 이걸 그때.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완전히 복구하는 과정에서 뒤로 돌리는 과정. 피브린 용해라고 한국말로 써 있죠. 이거 파이브리놀리시스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사실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가서 이제 굳다가 이게 돼간다 싶으면 이거를 작동을 시켜서 이 굳어진 피브린들을 용해를 시키고, 또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너무 피브린 용해가 너무 잘 활성화가 돼 있으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겠지. 이게 일종의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을 하면은 혈액이 묽어지고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스피린을 안 판다는 희한한 소문을 들어. 진짜예요? 팔아요? 근데 왜 아스피린을 한국에서 안 판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걸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부수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또 여담이지만 그 러시아 황태자를 돌보게끔 만든 그 최순실 비슷한 요술사는 그 황태자한테 뭐를 처방을 했냐면 아스피린을 처방을 해. 혈액 응고가 지금 가뜩이나 안 되는 애한테 아스피린을 처방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런 식으로 멍청한 짓을 막 자행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바로 그 혈액 응고 과정의 모든 과정입니다. 다시 자, 이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읽어 나가면, 혈소판이 먼저 손상된 조직을 이제 손상된 조직을 사실 탐지하는 방식은 그 콜라겐을 직접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트롬빈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비활성화된 상태의 프로트롬빈에서. 그러면 이 트롬빈은 무슨 일을 벌이느냐? 비활성화됐던 그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 그게 원래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혈액 안으로 계속 쏟아내는 건데, 이러고 있다가 트롬빈이 딱 가면 이제 얘네들을 딱딱딱 잘라버리면 활성화된 상태의 피브린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피떡이라고 하는 그 혈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굳게 만들어서 이제 쫙. 그럼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릴 때는 아까 얘기한 피브린 용해 작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또 일종의 항상성이 여기서도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는 이제 콜라겐 섬유질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콜라겐 섬유질을 인지를 하고서 요 그러한 연쇄 반응들을 이렇게 쫙 버리는. 요거를 내가 이 그림을 안 드린 모양이지? 한국말 버전을 영어로. 역시 나는 애국자는 못 돼. 자, 조혈모 세포 어디서 들었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 조혈모 세포를 가지고 어떤 혈액 질환을 치료를 한답니다. 아참, 또 여담. 동맥하고 이발소에 보면은 이발소가 뭐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돌아가는 리본이 띠 있는, 그게 왜 그런 거 이발소에? 아니, 그건 알아. 한 건 아는데. 그건 동맥과 정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동맥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정맥은 파란색으로 표현할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동맥 핏줄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정맥 핏줄은 사실 좀 푸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딱 보설 보면은 동맥은 좀 빨간색으로 핏줄이 보이고 정맥은 똑같은 피가 흐르는데 왜 정맥은 파란색이고 동맥은 빨간색일까? 동맥에 피가 많아서 적혈구가 많아서 빨개지고 적혈구 자체는 개수는 똑같겠지만 동맥이 어차피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산소의 농도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피는 이거 빨갛고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더러운 피는 파란가? 그래서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산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가 훨씬 더 빨개 보이고 이제 산소가 없다고 해서 퍼렇게 보이고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일종의 우리의 착시 현상인데 괜히 쓸데없는 거 괜히 얘기하나? 동맥, 정맥? 동맥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아니 훨씬 더 깊숙이 있잖아 우리 몸 안에. 동맥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표면에 동맥이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죽었을 거야. 훨씬 더 동맥이 상처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동맥은 웬만하면 우리의 조직에 훨씬 더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정맥은 바깥쪽으로 훨씬 더 표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빛이 굴절이 되면서 들어가서 훨씬 깊이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에 반사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정맥은 조금 약간 색깔이 퍼렇게 보이고 정맥은 뭐냐면은 빛의 파장이 있잖아. 파장이 훨씬 더 이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파랗잖아요. 파장이 짧은 빛은 훨씬 더 반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겉에서. 그래서 겉에 있는 피들이 퍼렇게 보이는 이유일 뿐이에요. 산소의 농도가. 자, 조혈모 세포. 뭐냐? 줄기세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조혈모 세포는 배아줄기 세포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건 줄기세포 얘기는 옛날에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조혈모 세포하고 배아줄기 세포가 뭐가 다르죠? 일단 조혈모 세포가 뭐라는 걸 감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는 일종의 뭐지? 우리의 줄기세포는 이것과 요거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또 하나는? 얘기 안 했나? 줄기세포 얘기를 전혀 안 했어? 조직 얘기를 할 때 기억이 안 났다는 내가 얘기 안 했나 보다? 일본 그 여자 사기친 얘기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 유도 만능 줄기세포도 안 하고? 오케이. 포기해. 지금 하지 뭐 그럼. 자, 배아줄기세포, 유명한 배아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유명세를 탄 배아줄기세포. 이건 뭐지? 조혈모 세포는 조혈모 세포가 아니라 조혈모 세포는 모든 종류의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예요. 여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할 거는 모든 종류의 혈액 세포만을 딱 역할이 전담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성체줄기세포의 일종으로서 이거 전혀 안 했다고 성체줄기세포? 옛날에? 오케이 안 했나 보지. 내가 좀 복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넉넉고.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라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체줄기세포는 일종의 나중에 만들어지는 좀 더 큰 다음에 어른이 돼가면서 배아줄기세포는 우리가 처음에 이 수정이 된 다음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일부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너는 이제 줄기세포만 해라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종류의 조직이 사실 다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아줄기세포이고. 그런데 그렇게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각각의 지금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계속 또 줄기세포의 영역을 남겨놓고 다시 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육에는 사실 줄기세포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뭐 뼈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있을 것이고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따로 있을 것이고 피부를 만들어내는 이 상피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따로 있을 것이고 피부암이 왜 이렇게 잘 걸리느냐 하면은 그 피부를 만들어내는 상피 조직 줄기세포는 바로 피부에서 아주 가깝게 얇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외선들이 막 이것을 막 때리면 줄기세포들이 망가지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막 암이 발생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성체 줄기세포들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단분화 한 종류로만 분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분화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혈모 세포는 혈액 세포만을 만들고 내가 지방 세포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지. 지방 줄기세포 얘기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지방 줄기세포 그렇다 칩시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줄기세포 피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에서 여러 적혈구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백혈구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간첩 조직 일망타진 감췄던 조직도 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그런데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도 일부의 성체줄기세포는 일종의 여러 가지로 다른 종류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도 있어요. 그런 줄기세포가 지방 조직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지방줄기세포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줄기세포는 막 이렇게 막 별의별 뭐 거의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줄기세포가 이렇게 이 지방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줄기세포를 가지고서 한국에서는 아직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막 어떤 시술을 한다든가 하는 게 불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것을 선전을 해요. 본인의 지방줄기 세포를 분해해서 남의 것도 아니고 본인 거를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을 또 뭐 회춘시켜 드립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3, 40, 뭐 1, 20만 원 얘기가 아니지. 무슨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해 막.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 이번에 줄기세포 시술 맞고 왔더니 이게 달라졌어 하고 골프 거리가 달라졌어 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고 미친.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지방 조직을 분리를 해가지고서 따로 해서 이걸 중국에 보내요. 그래서 뭐 이게 배양을 해. 줄기세포를 자기. 그랬다가 이제 내가 몸이 늙어가는 것 같고 해서 자 맞을 때가 되신 것 같은데요. 가시죠 하고 딱 날아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드리고 혈액에다가 그 줄기세포를 딱 맞고 돌아오면 막 내가 거뜬한 것 같아라고 하죠. 그리고는 회사에서 뭐라고 선전하면 이 효과가 최소한 3년은 갑니다라고. 일단 거기서 사기란 걸 알아야지. 줄기세포가 효과가 3년밖에 안 간다면 그거는 뭐 거의 평생 가야지. 그러면 더더군다나 웃기는 얘기가 혈관에다가 그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면은 얘네들이 다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딱딱딱딱 착상을 해서 병든 데가 있으면 고쳐주고 막 훨씬 더 회춘을 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아주 그건 완전히 생구라지, 그지? 그럴 수가 그래서 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제일 여기서도 위험한 것은 줄기세포와 암세포는 사실 거의 50% 100%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암이 어디서 발생하면 치명적이 되냐면은 줄기세포가 이 조직이 암으로 변화가 되면은 왜냐면 제일 암세포로 변이되기 쉬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암세포가 뭐예요? 세포 분열을 조절을 못하는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일반 세포는 분열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 그만하고 은퇴를 하잖아. 분화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건데 암세포는 갑자기 여기서도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니까 남 조직들을 전부 파괴를 시키면서 막 하니까 혹이 생기고 죽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은 지가 다 뺏어가고. 예? 그런데 그 세포 분열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지 원래?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잖아. 줄기세포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고 있는 세포들이 줄기세포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암세포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 뭐
그냥 조금만 돼도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주사를 해서 맞겠다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줄기세포를 맞으면 무조건 사람이 달라지고 무슨 회춘이 된다고? 뭐 그럴 가능성은 뭐 2, 3%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반 주사가 바로 그 줄기세포를 그 태반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혈액에다 계속 태반 주사를 맞겠다? 아이고 조심하셔야지. 자, 배아줄기세포는 근데 모든 신체 세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완전히 다분화능이죠. 왜 모든 신체의 근원이 되는데 왜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전분화능이라고 표현 안 하고 왜 다분화능이라고만 표현을 할까? 그 줄기세포도 우리의 태반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반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줄기세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이 줄기세포로부터 우리 몸의 신체 모든 부분이 이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렸다. 그거 잘 이용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새로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잠재력은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의 잠재력은 누군가가 장기를 하나 잃어버리게 됐다. 배아줄기세포를 연구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장기를 만드는 법을 우리가 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잠재력인 건 매우 높은 것인데 문제는 윤리적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 난자를 채취를 해야만 이렇게 할 수가 윤리적으로 이건 하나의 생명을 이미 수정이 된 하나의 생명체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매우 특히 그것을 제공하는 그 본인한테도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체줄기세포 좋지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 각 부분에 이미 다 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것을 이거 전혀 들은 얘기 없던 얘기지 저한테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고안을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도만능이냐? 영어로는 그냥 induced, pluripotent가 아까 이거 그 배아줄기세포를 표현하는 다분화능의 영어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얘기지. induced. 이거는 체세포예요, 체세포. 성체줄기세포도 아니야. 환장할 노릇이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띈 거야. 여기 있는 체세포 아무거나 딱 띄어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서 야야야 이렇게 잘만 하면 얘가 갑자기 배아줄기세포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막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몇 개만 딱 건드리면은 아무 세포나 전부 다 줄기세포인 양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연구가 많이 이거 얼마나 좋아. 배아줄기세포처럼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안 건드려도 되고 아무데나 세포 좀 줘봐. 알았어. 딱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능력은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것으로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구가 매우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몇 년 전에 이것도 벌써 한 4, 5년 전이 됐구나. 바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젊은 여성 과학자가 일본에서 등장을 해서 이분이 짧게 한 6개월 동안 크게 그냥 큰 스타덤에 올라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고안을 해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서 그냥 그 사이언스 네이처 그 논문들을 그냥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그것을 추앙에 맞지 않고 뭐 어쨌든 정확하게 막 그래 스타덤에 올랐을 때 6개월 만에 그냥 뽀록이 나버렸지. 사기 또 조작 사기. 왜 이 줄기세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작 사기가 이렇게 마구 나오는 거지? 왜 그럴까?
떡이 크니까. 프레셔가 그만큼 이 리워드가 보상이 엄청 크고 잠재력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프레셔라는 건 엄청난 거지. 여기에 달려든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과 프레셔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된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유혹이 금방 쉽게 이것만 내가 조작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하다가 안 걸릴 줄 알았지 안 걸리는 게 어딨냐 요새. 다 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해서 그렇게 되는. 자, 너무 나갔다. 미안합니다. 10분, 15분 쉽시다 여기서.